국민건강보험 강서지사 징수팀의 외근. 차 안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흐릅니다. 장기 체납 사업장인데요. 징수 동료차 나갑니다. 실태도 파악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알고 취재하기 저희 조사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징수팀이 이번 주에만 벌써 수차례 찾아갔었던 한 업체. 실례합니다. 올 때마다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저기 지금 카메라가 있는데 혹시 밖에 안에서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에 불은 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리 이후 음성 사정으로 연결됩니다. 일자는 안 받아요. 이 사업장은 지금 현재 건강보험료가 5년 동안 한 2천만 원 정도 지금 납부가 안 돼 있는 사업장이고요. 저희들이 수차례 동료도 하고 이렇게 출장도 나오고 여러 차례 전화도 했습니다만 납부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또 다른 업체를 찾아갔는데요. 이번에는 회사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추금 벌써 지금 1억 8천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건강보험료가 지금 1억 1,500, 네. 지금 연금보험료가 5천 조금 더 되고요. 이게 그러면 1순위가 연금을 먼저 내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이쪽으로 해외 가는 건 연금이 더 센 거 같은데. 저기 대표님하고 얘기를 해서 분할 납부하시는 조건으로 해서 그때 지금 그 계획대로 됐으면 이미 이거 다 끝났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몇 년 전에 끝나셨죠. 어느 정도? 지난주 일부 결제가 됐는데 네. 너무 작아서. 작더라도 작으면 작은 대로. 오늘 방문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체납 동료를 하다 보면 이보다 훨씬 힘든 상황도 많이 겪곤 합니다. 난감한 경우도 봤죠. 그래서 상당한 폭력적인 갈등까지 빚어질 정도로 고압적인 자세가 나온 게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왔느냐. 내가 당연히 낼 때 낼 건데 그런 사업장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자기들 위신을 체면을 깎인다 할까 방문하면 그렇게 오해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징수팀은 매일같이 장기 체납자들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가 좀 많이 밀려 있으시네요. 통장이 지금 압류가 돼 있으시고요. 재산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오랫동안 내지 않은 체납자는 특별관리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 사업장은 6년 정도 체납이 되어 있고요. 금액은 1억 1,700 정도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사업장입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7,500 정도. 전체 금액이 지금 1억 7,500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렇게 누적된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총 2조 5천억 원이나 됩니다. 체납자가 많게 되면은 이게 우리 국민들 손실도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실 납부자가 그만큼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거죠. 체납 보험료가 많을수록. 건강보험의 손실은 사용 과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해로 입원한 환자를 찾아온 건강보험공단 직원들.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사고가 일어난 날에 정황을 묻기 시작합니다. 드렸고요. 폭행 사고라든지 뭐 자동차 사고 등등 해서 다치게 되면은 일단 그걸 갖다 병원에 오면 병원에서는 이제 공단에다가 이렇게 그 의료보험 쓸지 말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2공단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환자한테 또는 병원에다가 이분은 의료보험 하세요 또는 의료보험 안 됩니다 하고 결정을 제가 하는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모든 상해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가해자가 입거나 고의로 다쳤다면 보험료 지급이 취소됩니다. 다치셨던 시간은 혹시 언제로 기억하고 계세요?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뭐한 12시부터 2시 사이. 12시부터 2시 사이? 그냥 옆으로 그냥 콘크리트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일어난 사고로 고관절을 다쳤다는 환자. 일일이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병원비라는 게 이제 심사평가원이라는 곳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심사하고 이제 이상이 없으면 그 청구 금액이 그대로 공단 부담금으로 지급이 돼요. 단 쌍방 폭행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칠 거를 알면서도 폭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 그리고 중앙선 침범 등 이제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친 사람한테도 저희가 고지할 수는 있어요. 부당 이득금으로 판명되면 치료비를 다시 환자나 폭행 가해자에게 징수하는데요. 지금까지 공단이 밝혀낸 부당 이득금만 약 2조 원입니다.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요양병원 90곳이 적발됐습니다. 지난달 부산에서는 의료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만든 뒤 불법 사무장 병원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해 요양급여비 1,300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불법으로 개설한 사무장 병원. 사무장 병원처럼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에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가 2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우리나라가 소비자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불필요한 의료를 이용하고 제공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좀 더 강화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의료는 사용하지 않고 제공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지만이 재정 건전화를 장기적으로 도모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안순정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혈당을 체크합니다. 따로 당뇨 약을 처방받지 않아서 더욱 불안합니다. 병원에서 한번 재봤더니 18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괜찮다고 식사 조절만 잘하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도 좀 궁금해가지고 계속 제가 혈당 검사를 해요. 음식 조절에 대해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식이요법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안순정 씨는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고 혈당 외에도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식탁에 오르는 음식보다 식후 먹는 약들을 챙기기 바쁘죠. 식도염이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 먹어요. 식전에. 관절염 약이고요. 혈압하고 고지혈증 약이고 어지럼증 약이고 감기약 타와가지고서는 이제 고개 또 늘었죠. 그것도 꽤 많더라고요. 평소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던 안순정 씨는 2011년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2016년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거 약을 타가지고 올 때 어떤 사람들은 어디 갔다 와 그랬거든요. 그러면 보약 타러 갔다 와 그러죠. 병원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보약 타러 병원에 갔다 와 이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알에다가 8, 9, 10, 11, 13개, 14개, 15개, 16개. 약이 답이에요. 안순정 씨 집에 방문한 약사와 간호사. 평소 많은 약을 먹는 안순정 씨는 다제 약물 복용 관리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아침엔 이렇게 다 드시는 거예요? 그거 하고 또 딴 거 있어요. 아침에 드시는 약이 많네요. 예, 그쵸? 아침에. 너무 많은 약을 처방받은 복용자를 관리해주는 올바른 약물 이용 지원 시범 사업.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시범 사업으로 현재 3,000명의 다제 약물 복용자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옛날에 드셨던 약이에요? 제가 유실금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드시다가 그랬더니 괜찮아지셔서? 소변 안 나온다고 그럴 때 이거 살찌게 하나씩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치료로 돼 있는 거.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날 지나면 약효가 서서히 떨어지는 거여서 드셔서 탈이 안 나더라도 이제 원하시는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 외에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내시경하고 나시고 이제 위염이나 식도염 때문에 받아오신 약이 이거랑 비슷한 약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두 개를 이거 다 먹지 드셔야 않아도 되겠네. 네. 성분이 겹치는 약과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제외하고 먹어야 할 약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약물 오남용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루 10개 이상의 약을 먹는 과다 약물 복용자가 최근 15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약물을 복용을 할 때 올바른 기준과에 따라서 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그 독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개개인의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함께 보험 재정도 절감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약물뿐 아니라 병원을 너무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 년 동안 한국인이 병원에 가는 횟수를 보면 17회로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건강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OECD 평균의 반도 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서구인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든 질병이 다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건강 인식 만족, 양호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굉장히 월등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의료를 과다 이용하고 약물을 많이 복용하는데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건강보험을 시작한 나라 일본. 일본도 1인당 병원 이용 횟수가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과다 의료 이용은 이곳에서도 큰 문제입니다. 오래된 동네 병원. 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쿠리타 이츠키 씨는 1년 전 아이들이 다니는 병원을 모두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どうした？熱と鼻水と咳。保育園では8度1分。8度1分。 이 동네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히라노 키요시 원장은 아버지 때부터 63년째 이 병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喉赤いな。あと溶連菌今流行ってるんで、ちょっとその2つだけチェックするか。ね。ちょっとね胸の音がゼコゼコしてるからやっぱりそれはね一回検査した方がいいと思う。やろう。 1년 전까지 주치의가 없었던 쿠리타 이츠키 씨는 이 병원을 가족 모두를 위한 주치 병원으로 정했습니다. ここでも私もこう1年ぐらいなんですけどやっぱりそれまで転々として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すごく親切だしやっぱりかかりつけ医っていた方がやっぱりね顔見ただけで今日はどうしたのとかやっぱ様子をよく知ってくれるから、すごくいいかなと思ってます。 お父さんおじいちゃんひいおじいちゃんもう一つ上のおじいちゃんおばあちゃんとかっていう形で親子5代ぐらいかかっている方がいらっしゃるんですけどもやはりそうなるとやっぱりその家庭のですね状況が分かっているとやはりそれはやはり主治医を決めておくとですねただ単にその目の前の病気だけじゃなくてなんかそこの奥に隠れてるものがあるんですよねそういうことがちゃんと分かると。 일본에선 불필요한 의료 쇼핑과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주치의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風邪でも何でも大学病院行っちゃうんですね。大学病院は本来そういうものではなくていろんなやっぱり難しい病気を見るところなんですけどもそれは簡単に今、それこそ1割負担でいければ、大学病院行った方がいいですよね安心なんとなく患者さん安心だけでもそれは風邪でそこに行っちゃったら 대학 병원이機能しなくなっちゃうわけですよ. 이곳에선 주치의 병원뿐 아니라 약국도 단 한 곳만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명 단골 약국이라고 불리죠. 단골 고객의 경우 병원에서 가져온 검사 결과와 처방전을 데이터화해서 저장해 두는데요. 약물 오남용을 막는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で、そのかかりつけ薬局というのは患者さんがいろんな病院に行って、いろんな処方箋を持ってきた時に、薬が、一緒に飲めるかどうかっていうのをしっかりと確認をしてで、飲めないっていう場合にはドクターお医者さんに、この薬を飲んでるので、飲めませんから違う薬にしてくださいとかでそういうような機能を持ってます。 환자에 대한 기록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 약 처방뿐 아니라 환자의 건강 상태에 맞는 음식이나 운동 같은
생활 습관까지 관리해 줍니다. ぬるま湯に俺風呂熱いのダメやから。熱いのダメにした方がいいの。ぬるい方がいいの。で、あんまり長く入るとやっぱり皮膚の症状が悪化しやすいからね。だからあんまり入りすぎない方がいいかなと思います。はい。じゃあお預かりします。 단골 약국이 갖는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의료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例えば A 病院からこちらの薬で B 病院からも薬があってでダブる場合があるんです。要するに痛み止めだったらなんかいろんな腰の痛みも痛み止めをもらうとかで頭の痛み止めもらうとか同じ痛み止めなんでじゃあそれはこっちはなくそうとかそういうふうに無駄を省けるんですね。そういう意味で医療費がやっぱり削減っていうんですかそれはされます。 합리적으로 의료비를 사용하기 위해선 환자를 관리하는 것만큼 병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치바현의 한 작은 마을, 노인들을 위한 건강 체크 강좌가 열렸습니다. 一番最初の指輪っかテストです。利き足でない方のふくらはぎを90度立てまして一番太いところをね測ってみるということです。 문항별로 자신의 몸 상태를 직접 체크하는데요. 자신이 얼마나 허약한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まず自分自身で自分の健康を考えてみてでまず自分のできることからやっていくっていうところでこういうチェックしていくってことは大事なことなのかなとそのことで自分の生活の質が良くなるってことにつなが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설문조사가 끝나면 몇 가지 검사도 받습니다. 종아리 굵기 측정은 노인의 건강을 진단할 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赤です。赤というのは 0.5 基準が34センチなので0.5センチだけ足らなかったです。もう少し。はい。ちょっと栄養が足らない。いやいや栄養じゃない。ウォーキングとかしてちょっと筋肉をもうちょっと鍛えてください。 악력도 중요한 측정 기준인데요. 많은 참석자들이 기준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20になると OK だけど20以下だと弱いっていうこと。もうほとんどほら仕事はパソコンだし箸より今彼女言った箸より言わない韓国の人箸より重いものは持たない持ちません気取っているわけ 정기적으로 노인들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해주기 때문에 큰 병에 걸릴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大体機会あればお知らせいただければ来てます。自分がどのくらい数値が変わったか比べられるから前回のと比べてどのくらいでやっぱり筋肉がかなり減ってしまってからではやっぱりちょっと対応に限界があるわけですね。したがって早く自分の弱ってることに気がついてそれに対応できるようなその仕組みを作っていく必要があると。基本的には今言った政策を行うことは介護費用も医療費もこのまま施設や病院を中心にするよりは低くて済むと。 이런 예방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은 이곳에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현재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는데요. 노인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보험에 심각한 재정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건강보험은 여러 개의 조합이 모인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이 고령자 보험을 지원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의 재정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죠. 2008年頃解散続きまして大きな健康保険組合も解散しましたがそれがだんだん収まってきたんですが残念ながら昨年非常に大きな健康保険組合が2つ解散するという報道がなされ非常にマスコミ等でも
話題になっ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의 재정 위기가 더 심각해진다는 것인데요. 일본의 노인 인구는 앞으로도 급등할 예정입니다. 団塊の世代という大きな人口多い年代がありますが、その人たちが後期高齢者の世代に入ってくる時期があります。2022年からこの後期高齢者が急増する姿が分かります。後期高齢者が急増すると、これは健康保険組合の拠出金も急増し、非常に厳しい状態になることが予想されるわけでございます。 진료가 끝난 후 의료진이 모두 모인 회의 시간. 내원한 환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얘기하는 내용만 들어선 어느 과의 회의인지 알 수 없습니다. ただ今回の痛い広がってきた両足がなんか新しいデータになっていたので、そうだね、前は右足だけだったけど、今糖尿病いくつなんです？低なり傾向だっていう話はしたと思う。8.1 か 7.5 だな。でも長いんですもんね。長いですね。まあ整形でも MRI 取ってしまってるなら、かなり整形的なもので否定できる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この DM のせいって言った時にそこまで評価してるかがちょっとわからないんで。そこで誰か検査するんですよ。 이 병원은 가정의료 전문의 병원입니다. 2018년 4월 일본에선 종합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가정의료 전문의가 새로 등장했습니다. 高齢者が増えたことで一つの臓器に限らない、たくさんの病気を持っている人が増えましたので、そういう人にですねやっぱり総合的にメインの医者が見るという形の医療が求められたと。はい。 원래 내과 전문의였던 마츠오카 스미히데 소장. 올해 4월 그는 가정의료 전문의가 됐습니다. 의료 환경이 점점 더 종합적인 진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いろんな病院とかいろんな科にかかってしまうとその分医療費がかかるわけですが、やっぱりなるべくですね同じところの同じ医師にかかるだけの方が医療費はかからないので、その分コストダウンはできているのかなというところですかね。 병원을 찾은 환자. 평소라면 어느 과를 가야 할지 고민했겠지만 이 병원을 다니기 시작한 후론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いいと思いますね。一箇所でね。まあ総合病院というか本当にそういうその専門医療が必要な人がどのくらいいるかって話ですよね。まあ必ずしもそうではないわけです。でむしろ数的に多いのは、高齢者をイメージしていただければお分かりだと思いますが、一人の人がいろんな複数の疾患を持っているという、こういうケースにどう総合的に対応していくかどうかを求めるわけですよね。でむしろ、いろんなその診療科目をきちっと見れるお医者さん、その上で本当に必要であれば専門医に紹介するというそういうお医者さんが必要だということは、これは異論がないところだろうと思います。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24시간 운영되는 병원. 병원 안에는 진료실도 병실도 없습니다. 이곳은 환자를 직접 찾아가는 재택의료 전문 병원입니다. ここに今クリニックがありまして、今日出発したのは、ここにサテライトがあります。こことここを出発の拠点として、ここに今貼ってある患者様のお宅になるべく行くようにしています。 이 병원의 원장 미야하라 미츠오키 씨는 종합병원의 외과를 관두고 재택의료를 선택했습니다. 病院でもともと私は外科をやっていましたが、病院で手術をして、ただ病気は治せてもやはり
その患者様は年を取っていきます。でいずれはなかなか通院が難しかったり、体力が落ちてしまったりする。でその後を病院にいながらにして見るということはかなり難しいんですね。その患者様、一人の人を、初めてしっかり見れるのかなと思いましたので、私は、今でも病院の診療もしてますが、在宅医療も、やるようになりました。また 미야하라 원장의 진료는 하루 종일 빽빽하게 진행됩니다. 차 안은 작은 사무실과 같은데요. 환자들이 모두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계속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차 안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日によりますけど、1日に10件から15件ぐらいですね。例えば老人ホームみたいな施設が入ると、患者様の数だと、20から30人見ることもあります。 오늘 예약돼 있는 첫 재택 의료 환자는 요양원에 있는 한 할아버지인데요. 직장 앞 말기 환자입니다. ちょっと超音波で見ていいかな。この前みたいにお水の検査していいですか。あ、これなんかここね。そうそうそう、塗るやつね。痛くない検査だからね。자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검사를 시작하는 미야하라 원장. 초음파부터 혈액 검사, 세균 검사까지 이동 가능한 전문 장비들을 직접 들고 다닙니다. ちょっとお水がね増えてるかな。お水をね抜くとね症状はね一時的に取れるんだけど少しやっぱり体力も落ちちゃうんです。 의료진이 손 쓸 수 없을 만큼 병이 진행됐지만 그래도 할아버지는 미야하라 원장이 올 때 가장 편안해집니다. 訪問の看護師さんとタッグを組んで訪問看護師さんが週3回我々が週1回週4回カバーをしています。であとはお電話とかで相談を適宜受けるようにしていて実際今週も2回から3回ぐらいお電話をして指示というか、はい、お話をさせてもらってます。 외과 병동에서 수많은 환자를 만났던 미야하라 원장. 그러나 재택 의료를 시작하면서 환자와 새로운 관계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 새로 맡게 된 신부전증 환자 아오키 토시오 할아버지. 今日は実は一つねお土産あるんですよ。これ僕この前嬉しい。東京ドーム行ってきたからもらったと。これ未使用なんですけど。どうぞ。いいんですか？僕残念ながら巨人ファンじゃないから。嬉しいわ。 미야하라 원장은 할아버지의 마음까지 돌봅니다. 巨人ファンですか？ああ、いいですね。もう大の巨人ファンです。ああ、そうですか。 야구장에 가지 못하는 토시오 할아버지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月に2回月に2回楽しみにしてます。あ、楽しみですか。ああ、もう先生の顔見るとね、病気もあ、そうですか。飛んじゃうんですよ。 미야하라 원장이 처음 방문했을 때에 비해 할아버지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됐습니다. むくみはだいぶいいね。 先生のおかげで、もう本当に嬉しくて、いいですね。はい。前と比べるとだいぶ良くなりましたね。ね、前こんなだったもんね。ですね。 미야하라 원장은 병의 치료뿐 아니라 토시오 할아버지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까지 체크합니다. 我々はただ診療しているわけではなく、予防も含めた診療をしています。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と、入院の我々が在宅で介入することで入院の機会をなるべく減らしたい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これが社会的に、我々の存在意義だと思っています。在宅医療が進めば、お家にいながらにしてより健康な状態を維持できるということになれば、入院の機会が減りますので結果的には、
全体の医療費を抑制でき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대만에서도 재택 의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합병원 소속의 전문의 가오성 룬 씨는 병원의 의사들과 교대로 재택 의료를 나갑니다. 그가 맡은 지 이제 한 달이 갓 지난 환자인 쉬훈숑 할아버지. 최근 병세가 빠르게 호전되고 있습니다. 가오성 룬 씨는 진찰을 할 때마다 할아버지가 의료진의 처방대로 운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他那个看报告有帮你看起来那个小便也有就是感染的现象。有没有做运动？有啊，有。你都做什么运动？早上是做伏地挺身，仰卧起坐，个去走路。我看电脑的记录大概有看6个科别，那大概用药上原本大概最多可能有到16、17颗药。 那这个部分我们就帮他做减药或者是调整药物剂量的部分，那确保说阿公只有吃他适合用的药，那不适合的用药就可以就是被减掉。那当然就是也避免说他看了很多个门诊，然后也阿公这里为 최근 할아버지는 붓글씨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毛笔字我写的。这个颜色是我女儿帮忙调配的。 붓을 잡을 때만큼은 손을 떨지 않는 할아버지. 대화가 힘들 정도로 기력이 쇠약했던 예전 모습을 떠올리기 힘듭니다. 以前是吃很多药，经过高医师的调整呢，现在 吃很少了。目前我们接触这个老人医学科，就是我们的就是收费方面，就是对我们也蛮好，因为之前好几个科系要很多钱，每一科就是门诊费啦、药品费啦，就是有一些。然后我们现在就是同在老人医学科，我们就只要付这一科的钱。 가오성 룬 씨는 노년의학과 전문입니다. 그가 소속된 종합병원. 10년 전 대만에선 노년의학과가 가정의학과에서 독립했습니다. 대만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때문에 노년의학과에 온 환자. 이곳에선 환자가 호소하는 질병에 대한 진료뿐 아니라 종합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해 줍니다. 所以其实我们会说，一个年纪大的人、长者，他有很多的问题。那我们会用一套周全性的老年评估去评估他所有的问题。Doctor Shopping 的这种过程是有可能发生的。那所以其实我们会试着把这些病人挑出来，然后做一些药物的修改或调整的动作。但是其实老人医学科的整合门诊还要做所谓的老年病症候群的一些 筛检、调整，甚至是一些处理，这也是这个整合门诊很重要的。 노년의학과의 종합진료를 포괄적 노인평가라고 하는데요. 허리와 등의 힘을 알 수 있는 배근력 측정과 악력을 측정하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女生的话，女性的话就是18是符合正常。那这个长辈的话，他的手握力有25，所以他的手握力还是非常的好。那手握力的话，会影响他们日常的生活，比如说开罐头、拧毛巾，就会影响他日常生活。如果握力退步的话，我们也会进行运动的卫教。那我希望你多以평소 식습관도 확인하는데요. 환자에 맞춰 식습관을 교정해 주는 것도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对我们都很好，有时候又会打电话说叫我忘记了，他又会通知我这样，他很关心我们，所以我现在都看老人科。老人医学也算是一个比较新的被成立的一个科别的需求，而且最重要的概念就是全人医疗跟连续性照顾
不是被动的，是像以前开一个门诊你就过来看，他看完之后变成要评估，而且会有个案管理持续追踪。건강 100세 운동교실의 하나인 라인댄스 수업. 이 수업은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하나인데요. 수업료가 무료입니다. 언제나 정원이 가득 찰 정도로 인기가 많죠. 음악과 같이 춤을 추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제가 이거를 라인댄스 하고부터 그 우울증도 잊어버리고 여기 또 같이 선생님하고 화합돼서 하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이웃 간의 화합도 돼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는 게 하루 중에 제일 행복하답니다. 건강 100세 운동교실에 참가한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 의료비가 연간 39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처음에 저 실수했을 때는 우리 회원님들이 막 근력이라든가 뭐 체지방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상태인데 근력도 많이 생기고 체지방도 빠지고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즐거워서 운동하시는 횟수가 더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수업이 시작될 때부터 열심히 수업에 참여한 강순정 씨. 하지만 그녀는 다음 수업에는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4차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이 있었고 별다른 증상도 없었던 강순정 씨에게 갑자기 찾아온 유방암 선고. 굉장히 놀랬고요. 또 이제 마음의 준비가 없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당황도 했었어요. 지난 3월 강순정 씨는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힘든 투병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녀에게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자만이었죠.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하라는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았다면 조금 더 이렇게 악성이 되기 전에 음성이나 양성이 됐을 때 발견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2017년도에 제가 검사를 놓친 게 가장 큰 후회가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2년에 한 번 전 국민 대상 무료 국가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상은 대부분의 암 검진이 추가되죠. 건강검진을 통해 평소 증상이 없었던 숨은 질병들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건강 체크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이제 건강 체크를 해준다니까. 그 받아보면서 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좋죠, 그런 면에서. 건강검진에서 그 암을 발견했어요. 유방. 그래서 5년 넘었어요, 지금. 오래전에 이를 일반 검진에서 제 간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간에 대한 무지함이 있었는데 검진을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병원의 수술실. 위암 환자가 위 내시경을 이용해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초기 암이기 때문에 수술을 받지 않고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 치료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도 받지 않을 예정인데요. 치료 후 경과를 봐도 차이가 큽니다. 아버님 위 살려놓으려고 위를 살려놓은 거하고 안 살려놓은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이제 벌써 어언 60이신데 음식 드시는 문제가 수술을 하고 나면 좀 생기거든요.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아버지가 그냥 국내 의원에서 정기검진으로 이 내시경 하다가 우연치 않게 그 위암 초기에 발견돼서 빨리 치료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2000년대 초반이죠. 저희가 이제 저희 병원 통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조기 위암하고 진행을 많이 한 위암, 위를 이제 위암 두 개로 나누는데요. 저희 병원 데이터 기준으로 보니까 진행성 위암이 조기 위암의 10배였어요. 그러니까 수술하는 암이 더 많았던 얘기죠. 근데 지금은 2010년, 9년, 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완전히 리버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조기암이
수술하는 위암의 10배가 됐어요. 거꾸로 됐어요. 정기적인 무료 암 검사가 없었던 2003년과 그 후를 비교해 보면 조기 위암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 비용을 적게 들이고 이제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고혈압, 당뇨병 같은 거 진단을 못하고 늦춰지면 이제 뇌졸중이 생긴다든지 이제 심장에 관상동맥 질환이 생긴다든지 이래서 이제 큰 돈을 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의 입장으로 보자면 굉장히 중요한 재정 절감 방식이 됩니다. 예방은 가장 적극적인 의료비 절감 방법입니다. 지방의 작은 기업. 이곳 직원들을 대상으로 6주 동안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인병 관련 검사를 해주고 생활 습관을 조절해주는 맞춤형 프로그램이죠. LDL 콜레스테롤로 해서 나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130 미만이어야 되는데 지금 160으로 많이 높게 나오셨어요. 100보다 좀 높게 나오셨잖아요, 그죠? 좋지 않은 검사 결과에 놀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대부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공복은 지금 유지하셨지만은 어제 드신 음식이라든지 기존에 드셔왔던 식생활하고 이게 연관이 있어서 끈적끈적한 피들이 움직일 때 원활하게 순환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심뇌혈관 질환이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다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 소리는 처음 들었거든요. 술 좀 줄이고 뭐 이제 고기 종류 좀 줄이고 채소 종류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자주 복용을 해라 이제 뭐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질병이 확인된 사람들은 6주간의 관리 프로그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질환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천시에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하고 있고 등록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제 질환군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등록해서 관리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고요. 이런 예방 프로그램이 실제로 얼마나 의료비를 줄일 수 있을까요? 일본에서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습니다. 미스케시에서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누구나 이곳에 오면 근력 측정부터 골밀도, 혈관 나이 검사 등 부담 없이 다양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참가 인원은 1,500명. 해마다 반응이 뜨거워지고 있죠. 住民のうち一生懸命健康づくりに取り組んでくださるのはだいたい3割ぐらいの市民。残りの7割の市民はいわゆる健康無関心層と言われる方々で、残りの7割の方を少しでもその健康行動に結びつけたいということで、市がやっている事業をアピールしたり体験をしていただいて、少しでもそっちの健康行動に行動変容し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きっかけですね。 작년에 이어 건강검진 체험 행사에 참여한 다카사와 아야코 씨. 손가락을 통해 혈관 나이를 측정하는 중입니다. 작년보다 검사 결과가 더 좋아졌네요. 8살, 44年代, 36살, 아야코 씨가 해마다 이 행사에 참가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いろいろチェック、検査ができたり、あと知ることができるので、あ、なるほどそれでやっぱり健康って大事なんだなっていうのを感じることができます。はい。 행사장 한쪽의 구강검진센터에는 유독 어린 참가자들이 많은데요. 치과에 가기 싫어하는 어린아이도 쉽게 검진을 받습니다. 이따ところなかったの? ちょっと気になるところがあったんですけど、それだけだとやっぱり行こうと思わないので、今見てもらったので、はい、見つけてもらえて、はい、よかったです。
자신의 식습관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검진도 있습니다. 평소에 먹는 음식들을 선택해 쟁반을 채운 이와부치 부부. 이 식단의 칼로리와 영양소를 분석해 객관적인 평가를 해줍니다. 今の年齢で、男性の方で必要なエネルギーがだいたい750なんですよね。朝だけで750なんだけれども、530ぐらい、537しかちょっとエネルギーアップのためにも量を増やしてもいいのかなって思います。この参考にしながら牛乳要はカルシウムを上げるようにします。野菜を少し多めに摂ります。 다른 검진보다 이와부치 부부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시에서 지급된 만보기를 꺼내는 이와부치 타쿠미 씨. 그는 현재 건강 행복 포인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산책이나 운동량에 따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프로그램이죠. 시에서 지급된 만보기를 통해 하루 얼마나 걸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만보기를 차고 다니면서 매일 만보 가까이 걷게 됐습니다. 이미 1090포인트가 쌓였네요. 見附市のこの運動教室でこの要は歩数に合わせてポイントが入るんです。6000ポイント以上だといろんなその商品券とかそういうものが市からいただけ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건강 행복 포인트 프로그램이 진행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참가자들의 도보수가 하루 평균 2,000보 증가했습니다. 昨日は9000歩、一昨日は8000歩。こういう歩き方はダメです。で、歩くこうでこうです。回転こう。 이렇게 모인 포인트는 기부를 할 수도 있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 朝は必ず歩きますし、朝食も美味しい。そしてそうするともうやっぱりこう元気が出て、一日がこう楽しくなる。そのこう繰り返しでバランスが良くなるというか。だから健康になることが、要は医者にかか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から、ね、これ市も医療費かからないことになりますよね。そうするとお互いにウィンウィンのその形になることと。 걷는 것 자체가 여러 질병을 예방합니다. 걸음수에 따라 우울증부터 심장질환, 암, 당뇨병까지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죠. 하루 1,500보를 더 걸으면 1년에 약 38만 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데요. 미스케시 운동교실에 참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4년간 비교 분석한 결과 의료비 10만 엔, 즉 110만 원 정도가 절감됐습니다. 生活習慣病から起因してがんとかに発症する割合は非常に高いですし、生活習慣の乱れている状態が長く続いて認知症等になるとかで、有酸素運動が足りなくて認知症になったりですね、認知症になると介護保険、介護度が上がって、一人で自立した生活ができないようなことになりますので、もろもろ含めまして医療費、介護費、社会保障費の抑制のためにはこういった取り組み継続していくことが必要だと思いますし。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생의 황혼까지 함께하는 생명의 안전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만큼 중요한 것은 사전 관리를 통한 예방과 더불어 합리적으로 건강보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이 우리 삶을 지키는 행복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